안녕하세요. 로브메디텍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프레셔 컨트롤 모드에서 기도 저항 및 폐수 농도 변화에 따른 그래프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DYN과 RE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CDYN은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의 약자이고요. 동적 유순도를 의미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실시간 폐수능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의 정상 범위는 대략 50에서 80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레퍼런스마다 조금씩 다른데 60에서 100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50에서 100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50에서 100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RE는 Expiratory Resistance의 약자인데요. 호기 저항을 의미하고요. 성인의 정상 범위는 약 5에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U 인공호흡기에서는 첫 번째 페이지에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50이 넘기 때문에 폐가 정상이라고 예측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메뉴버를 눌러주신 다음에 스태틱 메저먼트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무 값도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Inspiratory Hold 키를 누르고 있으면 Inspiratory Hold Active라는 메시지가 여기 뜨는데요. 그때 손을 떼주시고요. 이제는 Expiratory Hold 키를 누르고 있으면 Expiratory Hold Active라는 말이 뜨는데 그때 이 키를 떼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메카닉 값들이 계산이 되게 되고요. 계산된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볼 것은 이 R이고요. 지금 7이기 때문에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저항과 폐수 농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 서브 I를 쓰신다면은 모니터링 페이지의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곳에서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메카닉 값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정상 기도에서 폐가 악화되는 경우에 대해 볼 텐데요. 서브 U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면 프레셔 컨트롤러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FiO2 100에 PIP 5에 RR 13에 PIP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FiO2 100 설정값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PIP 설정값도 잘 나오고 있고요. RR 설정값도 잘 나오고 있고요. PIP과 PIP을 합친 값도 피크 프레셔가 잘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서브 I처럼 프레셔, 플로우, 볼륨 세 가지 그래프가 확인이 되고요. 제가 루프를 좀 띄워놨습니다. 볼륨 프레셔 루프와 플로우 볼륨 루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볼륨 프레셔 루프에서는 가로가 프레셔고 세로가 볼륨입니다. 프레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셔 값을 고정해서 보통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가로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타이달 볼륨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 세로의 값이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겁니다. 플로우 볼륨 루프를 보시게 되면요. 가로는 볼륨이고요. 세로는 이제 플로우를 나타내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상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상 기도인지는 이 RE, 호기 저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5에서 15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도 50 이상이 정상 폐이기 때문에 현재 폐는 정상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폐가 악화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피크 프레셔 15인 상태에서 타이달 볼륨이 545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폐가 악화가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호기 저항은 여전히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요. 환자의 런 컴플라이언스 폐 수능도가 이렇게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30 정도로 표시가 되는데요. 30 정도면 대략적으로 중증도의 ARDS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달 볼륨도 조금 전에 545에서 이렇게 315로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루프가 변했는데요. 루프가 이렇게 하늘색 루프랑 하얀색 루프가 있는데 조금 전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 상태에서 이 R이 레퍼런스를 의미하는데요. 이 R을 누르게 되면은 레퍼런스, 즉 참조값이 생겨버립니다. 지금은 하얀색밖에 없지만 이 레퍼런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참조값이 생기는데 그 참조값이 바로 이 하늘색
네, 루프로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루프는 흰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함족값과 현재 값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루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하늘색은 아까 전 상황이었죠. 환자폐가 정상일 때였습니다. 즉 환자폐가 이렇게 컴플라이언스가 정상일 때 이렇게 나왔는데 정상일 때랑 현재 비정상일 때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볼륨이 조금 전에 545에서 310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환자를 케어하면서 다른 환자를 보고 있거나 바쁜 상황에서는 이게 얼마큼 줄었는지 바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프를 쓰시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바로 어느 정도 비율로 볼륨이 떨어졌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가로가 프레셔고 세로가 볼륨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볼륨이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줄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루프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플로우 볼륨 루프를 보더라도 이만큼의 볼륨에서 이만큼의 볼륨으로 네,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빠르게 캐치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폐를 한 번 더 악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악화가 되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요. 조금 전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 30대에서 20대로 굉장히 심각한 ARDS 수준으로 폐가 나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 저항은 정상 범위를 아주 살짝 1 정도 벗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정상 범위에 가깝기 때문에 정상 기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기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건드리지 않더라도 환자의 폐가 나빠지면 기도 저항도 조금 상승하는 것처럼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도 저항과 이 폐 수능도가 상당히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한쪽이 안 좋아지면 한쪽도 약간은 안 좋아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탈다 볼륨이 300대에서 200대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 프레셔 루프랑 플로우 볼륨 루프에서도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조금 전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줄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폐가 악화될수록 탈다 볼륨이 줄어드는데 이 루프를 사용하게 돼서 참조값까지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변화되는 것을 파악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세 가지 그림을 한꺼번에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도는 대부분 정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도가 어느 정도 정상이거나 정상에 가깝기 때문에 이 플로우 그래프가 호기가 진행되고 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즉 호기가 잘 끝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가 정상에서 거의 중증도의 ARDS에서 거의 심각한 ARDS로 변화하면서 볼륨이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당연히 환자의 바이탈 사인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레셔랑 플로우 볼륨 세 가지 그래프를 스칼라 그래프라고 하고 이것을 루프 그래프라고 하는데, 스칼라 그래프만으로는 아주 빠르게 환자의 문제를 잡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루프 그래프를 쓰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루프 그래프를 쓰게 되면은 폐가 악화되면서 그 얼마나 악화되는지 참조값과 현재 값을 비교하면서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루프를 안 쓰거나 어떤 환자가 루프가 켜져 있지 않다 혹은 참조값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환자의 문제를 찾아내기가 어려운데요. 그럴 경우에 이 플로우 그래프를 활용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환자의 폐가 아주 빠르게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정도 부풀고 나서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호기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림이고요. 두 번째에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폐가 부풀고 나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가 잠깐 쉬었다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이거나 아주 큰 문제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루프를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제 그래프상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정도 그래프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그 이유가 환자폐가 팽창이 되고 이제 속도가 느려지다가 호기를 해야 되는데 호기 직전에 거의 이만큼의 시간 동안 볼륨의
제공이나 볼륨에 빠져나가는 거 없이 멈춘 상태가 됩니다. 물론 가스 교환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쉬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흡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혹은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흡기 시간이 점점 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환자폐가 안 좋아진 게 아닌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루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 플로우 그래프를 통해서 환자폐가 악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캐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정도 바뀌었다고 해서 보통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환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루프를 켜주게 되면은 확실하게 환자 파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정상폐에서 기도가 악화되는 상황을 좀 볼 텐데요. 조금 전에는 폐가 악화되는 것에서 이번에는 기도가 악화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값은 다 동일하고요. 현재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는 정상값으로 보입니다. 정상폐라는 거죠. 기도 저항은 5에서 15 안에 있기 때문에 역시 정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기도가 악화되는지를 보도록 하겠고요. 루프를 켜놓은 상태이고 참조값을 눌러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악화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환자의 폐순도는 정상 범위 안에 있고요. 호기 저항이 살짝 올랐는데 그래도 정상 범위 안에 있죠. 그래도 조금 전 7보다는 좀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스칼라 그래프에서는 변화되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역시 루프를 켜고 나서 참조값을 켜놓게 되면은 이 하늘색 그래프랑 현재의 이 하얀색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볼륨이 줄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볼륨이 줄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볼륨은 555인데요. 조금 전에는 660이었습니다. 660에서 555로 줄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환자의 SpO2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도가 악화가 되면서 루프 변화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루프의 이런 장점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기도가 조금 더 악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달 볼륨이 350으로 더 떨어졌고요. 기도 저항이 드디어 정값, 상값을 벗어나서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비정상이 되었고 루프는 이렇게 확연하게 볼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이 스칼라 그래프에서 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호기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흡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를 보게 되면은 흡기, 호기, 이거 이제 플로우 그래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이 호기의 플로우가 이 원점까지 보통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호기가 완전하지 않아서 호기가 끝나지 않는다. 베이스라인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스칼라 그래프에서는 녹색 그래프가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루프 그래프에서는 루프가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부분에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호기가 더 안 되면 물론 여기서도 끝날 수가 있겠고요. 더 안 되면 여기서도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죠.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어딘가에서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럴 경우에 이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플로우 E라는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플로우 E가 뭐냐? End Expiratory Flow의 약자인데요. 호기말 유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기말의 유속, 즉 흡기 직전에 여전히 환자가 호기를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호기를 하고 있다면 바람의 속도인 유속이 있는 거잖아요. 흡기 말에 바람이 여전히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이 플로이인데요. 무조건 0이 돼야지 환자의 호기가 끝났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1 이상이 되면은 환자 호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루프 그래프에서는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게 약간 확실하지 않으면은 플로이 값에서 1 이상이 나온지를 통해서 환자가 호기를 완전하게 못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호기를 완전하게 못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선생님께서 지금 체험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흡기를 하시고 호기를 다 하지 마시고 절반만 하신 다음에 또 다음 흡기를 하시고 호기를 다 하지 마신 다음에
절반만 호기하시고 또 흡기하시고 또 절반만 호기하시고 또 한번 흡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호기가 완전하게 진행이 안 됐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를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실 수 있죠. 그래서 호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환자에게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호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에어 트래핑, 즉 공기 갇힘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공기 갇힘 현상이 호기가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가스 교환을 한 그 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에어웨이에서 갇혀 있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공기 갇힘이라고 하고요. 공기 갇힘 현상이 커질수록 CO2 리텐전이 더 커지게 되고 더 악화가 됩니다. CO2가 더 많이 차게 되겠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가장 중요한 오토핍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저희가 핍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핍이고 우리가 설정한 것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을 오토핍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토핍이 얼마나 있는지는 이 계산값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토탈 핍 값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토탈 핍 값이 10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설정한 핍은 5다. 라고 하면은 오토핍을 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토핍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핍을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오토핍이 어느 정도 있어서 토탈 핍이 대략 12를 넘게 되면 흉곽 내압이 증가하고 상대 정맥 및 하대 정맥이 압박되어 정맥 활류가 감소되며 전부하 감소 및 후부하 증가가 일어나고 심박 출력이 감소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시기 전에 플로우 E 값이 올라간다. 에어 트래핑이 생긴다. CO2가 많이 차고 있다. 그래서 오토핍이 생긴다라고 하시면은 BP가 언제든지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토핍을 계산해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은 호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주의 깊게 환자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것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IP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Lower Inflection Point라고 하고요. 이 Inflection Point라는 것은 변곡점을 의미합니다. 변곡점이 뭐냐면 이렇게 프레셔가 올라가다가 하지만 볼륨이 거의 변하지 않았죠. 그러다 갑자기 볼륨이 쫙 올라가는 이 부분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늘색 그래프에서는 변곡점이 이 정도 어딘가입니다. 그래서 프레셔가 올라가는데 볼륨이 별로 올라가지 않고 그러다가 프레셔가 이 정도를 지나면서 볼륨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LIP가 이 정도 어딘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 어딘가를 LIP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기도 저항이 증가하면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압력이 더 높아져야 하므로 LIP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폐가 팽창하기 시작한 압력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하늘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프레셔가 이 정도, 요 정도죠. 요 정도 선에서 볼륨이 쫙 올라가죠. 하지만 이 하얀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프레셔까지 왔지만 볼륨에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죠. 이만큼의 프레셔가 더 들어가고 나서야 볼륨에 반응을 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 저항이 증가해서 그 기도 저항을 뚫기 위한 압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루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LIP 변화를 통해서 LIP가 부풀었다 혹은 LIP가 오른쪽 이동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 저항이 증가했다, 즉 기도가 좁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폐가 악화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폐가 악화가 되면은 당연히 볼륨이 줄어들죠. 볼륨이 줄어드는데 이 LIP가 부풀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짝 이동하죠. 그런데 이것은 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단 환자의 폐가 악화되면서 기도 저항의 계산값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동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LIP가 크게 변화가 없으면은 폐만 악화가 되었다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LIP가 부풀어 오른 것이 확연하게 보인다거나 LIP가 눈에 띄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면은 기도가 악화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보통 악화가 되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LIP가 살짝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있는 이 상태에서 석션을 해보시면 석션 후에 이 LIP가
이렇게 되느냐, 여전히 변화가 없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죠. 석션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왔고 볼륨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폐의 악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비롯한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석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LIP가 여전히 부풀어 있다, 여전히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사람은 폐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도가 좁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환자를 확실하게 케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 플로우 볼륨 루프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할 텐데요. 폐가 악화가 되면은 볼륨이 줄어들면서 하지만 LIP인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플로우 볼륨 그래프에서도 볼륨이 줄어드는 것을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 폐 악화의 루프 그래프인데요. 기도가 악화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LIP가 부풀었죠. 오른쪽으로 갔죠. 볼륨이 떨어졌죠. 기도가 악화돼도 볼륨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LIP 변화가 기도 문제인지 조금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플로우 볼륨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더 명확해지는데요. 폐만 악화가 되고 기도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볼륨만 떨어지지 플로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세로가 플로우죠. 유속이죠. 바람의 속도. 기도가 여전히 잘 뚫려 있다면은 바람의 속도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도가 좁아지면은 볼륨도 줄어들지만 기도 자체가 좁아들면서 플로우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의 속도인 플로우가 굉장히 가라앉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변화가 없는 것과 기도의 변화가 있는 것을 플로우랑 볼륨 그리고 볼륨 프레셔 루프 두 가지를 함께 봤을 때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볼륨이 떨어지는 하나의 그래프가 더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 리크입니다. 리크를 누출이라고 하죠. 리크가 있는 경우에 볼륨이 아주 빠르게 떨어지는데 그런데 좀 이상해집니다. 하늘색 그래프에서 볼륨이 더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죠. 이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볼륨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그래프 이만큼에서 결국 요만큼의 그래프로 변화된 거기 때문에 결국 볼륨은 줄어들었다. 그런데 왜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냐? 누출이 있기 때문에 출발은 더 많이 했지만 도착한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볼륨이 다 사라졌고 그것은 누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이제 누출의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는 기도의 악화, 이 그래프는 폐 악화이기 때문에 환자의 볼륨이 줄어드는 것 같다,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루프를 보시면서 바로 이것이 누출의 문제인지 기도 악화의 문제인지 폐 악화의 문제인지를 아주 빠르게 판단해서 빠른 대처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정상폐에서 기도가 악화됐을 때 세 가지 그림을 한꺼번에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상폐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 즉 폐 순응도가 다 정상 값이고요. 자, 폐 순응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기도가 점점 좁아지면서 폐 순응도를 계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셔서는 안 되고요. 기도 정확까지 한꺼번에 보셔야지 어디 쪽이 문제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타이달 볼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타이달 볼륨이 떨어져서 어디가 문제인지 루프를 봤더니 루프가 볼륨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LIP가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 플로우 볼륨 루프에서 유속이 변화가 된 것으로 봐서는 환자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호기가 완료됐죠. 호기가 완료됐죠. 하지만 호기가 완료되지 않고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사실 여기서 너무 미세하죠. 근데 보통 호기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이것이 더 명확해지고 이 플로우 볼륨 그래프에서도 더 명확하게 환자가 호기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플로우 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얼만큼 안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RDS폐에서 기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RDS-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안 좋은 거의 중증도의 ARDS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도는 현재 정상이네요. 기도가 8 정도, 정상 정도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타이달 볼륨은 360 정도 들어가고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플로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플로우가 이렇게 끝나고 프레셔는 여전히 제공되는데 프레셔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플로우나 볼륨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도가 15로 기도 저항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전히 정상 범위긴 한데 약간 악화가 된 상태고요. 컴플라이언스는 여전히 ARDS패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루프를 보시게 되면은 LIP가 살짝 변화했죠. 살짝 부풀었죠. 그리고 유속이 살짝 떨어진 걸로 봐서는 기도의 악화인 것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실 수 있고, 재밌는 것은 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더 정상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닌 것이 이 왼쪽 사진에서는 피크 플로우가 60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림은 조금 더 정상처럼 보이지만 피크 플로우가 40으로 이만큼의 바람이 잘 들어가던 게 이만큼으로 줄었다. 즉 기도 저항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 저항이 증가해서 바람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줄어든 거지 이상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것 때문에라도 루프를 써야지만 확실하게 환자 파악을 하실 수 있고, 스칼라 그래프만 사용해서는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도를 조금 더 악화시켜 볼 텐데요. 기도가 조금 더 악화가 되면은 이렇게 타이다 볼륨이 더 줄어들면서 기도 저항이 드디어 정상을 벗어나면서 LIP가 부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유속이 더 떨어지면서 이 스칼라 그래프도 변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기도 저항이 굉장히 이제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플로우 그래프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저항이 안 좋아지면은 보통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에어 트래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조금 전에 봤던 케이스인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기도 저항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환자의 기도가 좁지만 그 기도를 뚫을 수 있을 정도의 환자폐가 단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폐가 악화가 되었다. ARDS패다라는 것은 환자폐가 단단하고 탱탱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탄성이 높기 때문에 짜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호기가 진행될 때 그 호기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서는 호기가 잘 되니까 기도 저항에 문제가 없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기도 저항은 이렇게 높아져 있고 유속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피크 플로우가 20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전에는 40, 60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오히려 이 상태에서 점점점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피크 플로우가 줄었다는 것, 즉 기도가 막혀서 바람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빠른 판단이 어렵고 루프를 썼을 때 아주 빠르게 판단 및 대처를 하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가지 그림을 몰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 저항은 정상이고 좀 벗어났긴 하지만 일단 다이나믹 컴플라이언스는 뭐 거의 다 비슷하고요. 다 이제 비슷한 중증도의 ARDS인 건데, 타이다 볼륨이 360에서 311로 그리고 271로 줄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스칼라 그래프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오히려 좀 더 좋아지는 느낌인데, 사실은 그것은 이 스케일이 오토 스케일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렇고요. 이 모양이 이제 바뀜에 따라서 이 그림만 봐서는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루프를 써야지만 비정상인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캐치하실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